저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들을 몇 가지 했었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진짜 막 욕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가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틀 전에 어떤 분께서 댓글로 제보를 하나 해주셨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크를 하나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YTN 뉴스인데 반품이나 교환된 가구를 고객들에게 새 제품으로 특별한 고지 없이 유통이 됐다는 걸 배송 기사님들이 여러분이 폭로하고 그리고 고발장을 접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소파에 누런 때가 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소파 판매 국내 10위 안에 드는 유명 브랜드 제품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오래 쓴 것처럼 보이지만 포장을 막 뜯은 세상. 지금 보시다시피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게 쓸어 있는데 이건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가능성보다는 국내 물류창고에서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좀 습했거나 비를 맞았거나 했던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보통 이 정도로 곰팡이가 쓰는 경우는 우리 장마철에 또는 태풍이 왔거나 또는 굉장히 습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한 보름 이상 왔다거나. 보통 대부분의 가구 창고들은 이 제습 기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목이나 합판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근데 MDF나 PB 또는 이런 패브릭 관련된 소재들은 이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장마철을 창고에서 지낸 소위 말하는 기능성 패브릭 소파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새 가구인데도 곰팡이가 새거나 생채기가 난 경우가 있다 보니 반품된 가구를 새 것으로 속여 파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물건을 다루다가 찍힌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보관 과정에서 어떤 딱딱한 물질에 눌러져 있어서 이게 마찰이 많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고객의 부주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보관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보입니다. 물이 아니라 그냥 허니 같은 거 하고 안 된다고 많이 죽었어. 자, 이건 도장면이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묻어서 닦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명확하게 도장면이 벗겨진 거고, 이거는 명확한 생산화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는 통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 전체가 다 그래요. 하나는 한 거예요. 근데 다리 부분 박스는 배송 박스, 재포장 박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재포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반품되는 비율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오프라인보다는 월등히 반품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실제로 그 제품을 눈으로 보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을 받아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사이즈가 아니라든지 또는 색감 또는 착석감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많죠. 왜냐면 온라인은 대부분의 저가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반품건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반품이 한 번이라도 되고 나면은 당연히 재포장된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품된 소파에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세제로 닦은 뒤 재포장하고 들어와서 거의 10개월 이상 있던 거. 그거를 통풍하고 이런 걸로 문질러서 닦아요. 닦아서 말린 다음에 그걸 새성품으로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8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는 제품을 퐁퐁으로 닦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 주인이 신경 안 쓰면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내 것처럼 그 귀찮은 행위들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반품대에 들어오는 것들이 포장 상태도 엉망이고 안에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하자가 있어서 반품된 건지, 반품되는 과정 속에서 또 하자가 생겼을 수도 있고, 일일이 그거 다 뜯어가지고 확인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방치되는 거예요. 이 8개월이라는 것도 사실 좋게 이야기한 거고, 2년이고 3년이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죽이 찢어지면 접착제로 이어붙인 뒤 새 것처럼 포장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솔직히 가죽이 찢어지면 찢어진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래 접착제로 이어붙여서 새 것처럼 포장해서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찢어지면 100%는 이제 보이긴 하지만 이상하게 찢어지니까 그래요. 고기한테 결렸어. 이게 환불 요청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나가 하는 걸로 이렇게. 자, 요점은 이거예요. 이런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 단계에서 발생된 화자냐, 아니면 유통 단계에서 발생된 화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죽 소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죽 회사에서 일단 생산될 때 불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하는 경우에서, 그리고 봉제하는 경우에서, 그리고 소파에다가 그 봉제된 가죽을 씌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완성된 소파를 포장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포장된 소파를 옮기는 단계에서, 그리고 컨테이너에 실는 단계, 우리나라 들어오는 단계, 그리고 물류창고로 도착을 해서 하역하는 과정, 하역해서 물류창고에 보관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물건을 실어서 고깃집에 가서 뜯는 과정, 그리고 설치하는 과정, 굉장히 많은 그 단계, 경로에서 하자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대다수는 보면 압니다. 하자가 발생된 상태를 보면 배송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인 건지 생산 단계에서 발송된 문제인 건지. 근데 지금 여기 요점은 이거거든요. 배송기사한테 다 그 원인을 전가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켜버렸다는 거지. 여기에 빡친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뭐 재포장을 해서 새 것처럼 나가고 수리해서 새 것처럼 나가고 반품된 걸 새 것처럼 나가고 하는 거는 제가 장담드리건데 우리나라의 그 어떤 가구 브랜드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절대 떳떳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구 반품이나 교환율이 대략에서 5에서 10% 정도가 나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심한 게 온라인이거든요. 온라인은 내가 제품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사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크기, 높이, 또는 색감, 또는 소파로 봤을 때는 착석감, 여러 가지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온라인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저가대잖아요. 근데 굉장히 휘황찬란한 형용사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엄청나게 좋은 제품인 마냥. 그렇다 보니 고객들은 실제로 물건을 받아봤을 때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좀 까다로우신 분들은 교환이나 반품을 요청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이 교환 건들 또는 반품된 물건들을 가구회사에서는 그러면은 다 폐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회사는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리퍼브로 판매를 한다 칩시다. 우리나라에는 3,000개가 넘는 가구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아울렛을 운영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5개 업체라도 될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발생되는 그 교환되는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다 수리하거나 새로 포장하거나 해서 새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당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런 발생된 문제들을 배송기사들한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게 문제고, 그렇다 보니 배송기사들은 힘들게 일하시는데 이런 하자들을 벌금으로 다 처리를 해서 아마 배송 비용을 정산할 때 다 차감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불공정한 부분을 가지고 고발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죠. 고깃집 가면은 딱 하는 거죠. 아, 이거 반품 상품이구나. 포장을 쓸 때마다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워낙에 반품을 쉽게 받아주다 보니까 그 반품 상품들을 그대로 재포장해가지고 내보내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 것들이 워낙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빡이 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한두 개가 그렇다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100개 중에 10개, 20개, 30개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단체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업체가 파는 소파 등 가구 값은 비싸게는 3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멀쩡한 물건만 재포장해 팔았을 뿐 타자 제품을 새 걸로 속여 판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은 맞을 수도 있고 반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파손된 제품을 살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저가대 제품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소파 포장해 놓은 거 보이시죠? 소위 말하는 마대자루로 싸놓은 거거든요. 중국에서 수입 들어올 때 초저가대 소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대자루로 쌉니다. 왜냐면 이 포장지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 마대자루로 해가지고 싸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초저가 상품. 그러니까 초저가 상품이다 보니까 수리하는데 비용이 오히려 더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맞을 수도 있고 반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사기 혐의에 과연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엄청나게 그 다양한 재화들이 반품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버려져야 된다는 소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리퍼브로 판매를 한다면 그런 리퍼브로 판매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다양하게 많이 접해야 되는 경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새거로 다 나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폐기를 한다?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기 혐의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요점은 뭐냐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아니다. 가구업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걸 배송기사들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건들이 많다 보니 아마 이분들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봅니다. 물론 제가 이 포인트를 잘못 짚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고발을 하신 이 분들 중에, 기사님들 중에 뭐 또 다른 제보를 하실 게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한번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가구를 오래 해오다 보니까 이런 제품 문제, 하자가 있는 제품들을 새 것처럼 나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저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들을 몇 가지 했었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진짜 막 욕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포장도 제대로 해서 보내면 몰라. 막 개판으로 포장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는 겁이 나서 미리 뜯어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데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 데미지를 모르고 보냈으면 이야기했는데 또 대충 손봐가지고 누가 봐도 표가 나는 거야. 이런 거를 그냥 또 내려보냅니다.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진짜 허다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생산 현지 공장에서 QC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물류창고로 들어오고 나면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노하우가 없으면 데미지가 생깁니다. 찌그러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관하는 과정 속에서 데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출고 지시가 떨어지면 건품하는 직원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품의 하자를 체크하고 그리고 재포장해가지고 출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0.1%도 교환 반품권이 안 나옵니다. 사실 뜯어보면 천연 소재로 만드는 가구다 보니까 특히나 고가일수록 천연 상태를 많이 유지를 하다 보니까 하자를 잡기 시작하다 보면은 하자가 없는 가구를 찾기가 사실상 더 힘듭니다. 그래도 최대한 반품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건품 직원들이 건품을 하고 사소한 데미지들은 수리를 하고 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 0.1% 안에 들어가는 반품건 같은 경우에는 건품하고 나서 배송 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는 설치하다가 그 외에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데미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산 단계에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원래 리퍼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퍼브로 또 판매를 하고 또 지난번 같이 100만 뷰 기념 우리 5320 리클라이너 소파 스크래치 상품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업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뭐 소파 판매 10위권 안에 든다고 하는데 이 소파 업체 이름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고 그리고 이 기사님들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단지 이 기사를 보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이 가구의 인식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고 변명 아닌 변명도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악플이 또 많이 달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구독을 오래전부터 하셔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 거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좋은 쪽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